자문자답은 우리 사실 늘 하거든요, 그죠? 늘 하긴 하는데 이게 방향이 없다 보면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버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자문자답을 통해 맥락이 좀 잘 안 잡히는 부분들이 좀 그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좀 말씀 속에서 나왔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감정들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나다운 명상은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자문자답을 하진 않죠,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게서 지금 일어나는 감정을 일단 알아차린다. 그러면 이 감정, 저 감정, 저 감정, 막 감정을 막 숨어있는 감정까지 막 끄집어 올려가지고 알고자 하는 게 자문자답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감정만 알아차리면 되는 거고, 그 감정을 통해서 또 다른 반응을 보고 그걸 이제 통찰하면서 이제 깊게 들어가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 사이에 사용되는 게 자문자답이죠. 그래서 자문자답을 통해 가지고 보다 어떤 내면을 향한 알아차림의 방향을 이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의식의 방향을. 거기에 비해서 들숨이나 호흡 명상은 에너지의 방향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문자답은 의식의 방향을 내면으로 이렇게 흐르게 만드는 것이고, 호흡은 체험하는 것이고,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가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감정을 아는 것이 이제 궁금하다. 감정이 궁금하다. 내게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감정인 줄 모르고 감정에 대한 자각 자체가 없다. 그래서 감정을 좀 자각했으면 좋겠다. 감정이 자각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를. 왜 그러냐면 자각이라는 게 언제 일어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카르마가 내재되어 있다가 상황을 만나,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떤 장소를 간다든지 그랬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하죠, 그죠? 거기에 반응을 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충동적이에요. 한마디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요. 부지불식간에 에너지가 충동적으로 팍 일어나서 감정이 탁 튀어올라온다고. 그럼 그 감정이 왜 튀어올라오는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라는 그 모습으로 상황을 대하는 자기 에너지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살짝 정리하면 카르마가 개체화되어 나라는 존재성으로 나타나는 에너지 상태. 뭐 이러면은 아마 이제 좀 말이 길지만 약간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다양한 카르마의 모습이 있다 보니 거기에 따른 다양한 에너지 상태가 있을 것이고, 그게 감정이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는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재된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카르마죠. 아직 내재되어 있으니까. 감정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감정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근데 감정이란 말 자체가 느껴야 돼요. 내 감정은 이러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감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표현이 안 되는 상태가 있잖아요. 어떤 에너지 상태에 있는데 자기 자신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 옆에서 볼 때, 야, 저 사람 화났어. 야, 저 사람 짜증스러워. 뭔가 좀 숨기려고 하는데, 뭔가 찝찝한가 봐. 뭐 그 에너지 상태에 있어. 근데 정작 자기는 그걸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옆에서 볼 때는, 아, 이런 감정 상태에 있네요. 이렇게 표현은 하죠, 그죠? 표현을 하는데 자기는 그거 모르잖아요. 에너지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당사자는 그 감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식 못하니, 이건 무의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식하지 못하니까 무의식인 거죠. 내 속에 숨어있는 의식이나 이게 드러나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에너지 상태에 있는데 인식 못하는 것이나 그 무의식인 건 매한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무의식이다라고 이제 좀 하면 약간 억지스럽긴 할 거예요. 드러나 있지 않는 상태를 이제 우리는 보통 무의식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그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텅 비어서 또 안 일어나는 것인지, 진짜 감정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인지, 감정이 있는데 안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는 알 길 없죠. 그냥 딱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뭔가 내재되어 있으니 튀어나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대상이 있어야 되고 상황이 있어야 되고, 그게 느껴지는 어떤 에너지 상태를 이제 감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인지하는 상태다. 그래서 인지 못하는 건 그냥 무의식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근데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무의식이라고 표현한 이 감정 상태 알고 싶다. 솔직한 얘기로 카르마를 알고 싶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해가 돼요. 예. 한마디로 카르마를 알고 싶은 건데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카르마에 대한 어떤 에너지 속성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 되었겠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책 같은 데 보면 너무 잘 나와요. 오히려 이제, 아유, 스님, 감정이 어느 정도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막 궁리하고 생각하고 짜내듯이 얘기해야 돼요. 그러다가 끝내는 태블릿 좀 봅시다. 뭐지? 이러면서 이제 저도 검색할 거예요. 이거 이제 핸드폰 보면서. 아니면 옆에 사람한테 묻겠죠? 생각이 안 나가지고, 느닷없는 질문에. 그죠? 예. 평소에 생각도 많이 하고, 뭐 책이라도 좀 방금 읽었으면 줄줄줄 나올 판인데, 그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감정이라는 것, 감정으로 표현하는 그거, 바로 에너지 상태. 에너지 상태를 어떻게 자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에너지 상태. 즉, 감정은 에너지 상태니까. 그렇게, 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럼 자문자답으로 그걸 어떻게 이제 접근할 거냐. 우리가 이제 자문자답을 이제 이야기했을 때는 막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 충동성이 일어나서 막 그 상황을 따지듯이 막 자문자답하고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이렇게 하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소통하듯이 이제 상황이 나와질 때 이제 그런 대화는 가능하지만, 교육 속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감이 더 안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단순하게도 일어날 때도 있지만 복잡하게 일어나요. 근데 복잡한 걸 복잡하게 봐버리면 답이 안 나오죠. 복잡한 걸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좀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자문자답이라는 것도 복잡하게 배워서는 안 되겠죠. 굉장히 단순하게 심플하게 일단 배워놓고 그 안목으로 이제 내 복잡한 마음을 좀 살피게 될 때 뭔가 맥락을 좀 잡아가면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건 자문자답은 방향성이기 때문이에요. 감정을 솔직히 안 이해해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감정은 찰나 사라지는 에너지 상태라서 그래요. 그냥 입다가 사라져요. 네, 에너지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감정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기억도 안 나요, 어쩔 때는요. 근데 그거 따져서 어쩌자고요. 근데 문제는 사로잡히거든요. 그럼 사로잡히는 건 감정이 사실은 아니에요. 카르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카르마를 이해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단순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다움 지도를 사용하는 거죠. 나다움 지도에서 아무리 복잡한 마음이라도 요 메커니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더라. 상황에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에고 1번의 상태. 여기서 에고는 뭐예요? 나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의식, 이게 이제 에고의 표현인데, 자의식이 자기라고 느끼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자기라고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럼 자기라고 느끼는 마음, 이제, 이러면 알아차림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나가 나라고 느끼는 그거. 그러니까 참나가 아닌 나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들,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그걸 색수상행식 5온으로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잘해요. 5개로 나누어질 리는 없지만, 몸, 마음, 이렇게 해버리면 끝날 일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죠. 감각, 그리고 감정, 그 다음에 상념, 생각, 판단 등등등의 마음의 소리로 나는 그런 어떤 것들, 그리고 이제 의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 그리고 이제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어떤 상태. 이 5가지가 보통 합쳐져서 이제 자기라고 여기지는 그런 상태를 만든다고 해요. 자, 이게 에고인데 상황이 딱 오게 되면은 카르마가 푹 움직이면서 이제 자기라고 느끼는 마음이 확 일어나요. 그럼 여기서 자기라고 느끼는 마음을 구성하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알아차림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알아차림에 의해 인식은 일어나는데 알아차림 자체를 인식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자각의 상태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에고의 상태에서는 인식이 안 되는 상태죠. 인식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두뇌가 알아차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인식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 의지가 잘 인식이 안 돼요. 의지. 그래서 카르마와 의지가 거의 동일시가 되죠. 카르마와 의지의 상태.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막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식, 전식, 업식, 전식, 현식 이렇게. 업식은 뭐냐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전식은 반응하여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에너지 상태. 현식은 내가 느끼는 의지의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전부 아레아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잡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머리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런 의지의 상태 역시도 카르마다. 잘 인식을 못 하거든요. 인식 못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두뇌는 한결같이 대상을 향하거든요. 늘 대상을 향하여 쫓아오는 것이 내 머릿속에 세팅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상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느낄 때도 대상화해야 되죠. 그죠? 내 기억, 내 생각 등등등 대상화가 가능한 나여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이 5가지 중에 굳이 5가지 아닌데 5가지로 보면 감각, 대상화가 되죠. 그죠? 대상화가 돼요. 그리고 감정, 대상화가 되죠. 그죠? 예. 그 생각, 마음의 소리 들들 이런 거 다 대상화가 돼요. 근데 의지부터는 잘 대상화가 안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알아차림은 아예 대상화가 안 돼요. 이거 자체가 주체라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감각을 빼놓고 상수작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과 감정작용 이 2가지를 알아차린다 이렇게 표현을 보통은 그래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 2가지가 바로 자의식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나를 느낄 때 이 2가지를 느낀다고요. 이건 자각이 아니죠. 자각 상태가 아니라 일단 에고를 알아차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에고를 알아차릴 때. 그래서 상황이 딱 나와질 때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에고라고 느끼는 것이 보통 상수작용을 통해서 생각과 감정작용을 나라고 느낀다 이 말이죠. 이게 툭 해서 에고 1번이 탄생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분명히 이제 감정도 포함되어 있죠. 감정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에 무슨 에너지가 결집되어 있고 생각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마음의 소리도 같이 결집돼서 일어나는 상태인데 이제 감정이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 상태라서 그래요. 에너지 상태라서. 충돌적인 에너지 상태, 타격감을 받는 에너지 상태, 고통을 받는 에너지 상태, 허망함을 느끼는 에너지 상태, 허탈함을 느끼는 에너지 상태, 죽을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는 에너지 상태, 그런 상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고뇌가 본격화되는 거죠. 에너지로 경험되다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명의 존재다 보니 생명력을 얻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나의 생명이 보호받길 바라고 생명의 소통을 원하는데 이 에너지 상태에서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 상태에서 에너지가 경험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포커스가 감정에 빠져 있게 돼요.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감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뭔가 해결해야 될 숙제처럼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고 1번이 그렇게 딱 탄생했어요. 그럼 또 다른 카르마가 여기에 또 반응합니다. 그죠? 그게 에고 2번이죠. 그죠? 상황에 반응하는 에고 1번. 이 에고 1번에 반응하는 또 다른 카르마에 의한 에고 2번. 이거 에고 2번은 뭐예요? 자기 비판적이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이제 좀 심플하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자기 비판적인 이것도 감정작용이에요. 내 감정, 상황에 따른 나의 감정을 놓고 또 다른 감정이 일어나요. 내가 내 감정을 비판하고 내가 내 감정을 치고 치는 감정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드디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적 갈등이죠. 내적 갈등의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 자체만으로 우리가 심플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무수한 감정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볼 때 갑자기 기분이 좋아. 느닷없이 난데없이 막 희죽거릴 수도 있고 내가 나를 볼 때 갑자기 의식이 다운될 수도 있어요. 이 에너지가 충돌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 버려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다가 그냥 막 날뛰듯이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감정 상태의 모습이다. 그래서 감정을 디테일하게 분노를 또 세분화하면은 또 다양한 어떤 그 분노의 모습을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우울함도 또 세분화시키면 다양한 우울함을 맞이할 수도 있고 감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그렇게 세분화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감정 저런 감정을 세분화하는 것보다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이 상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정을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봤자 내가 일평생 그 모든 감정을 다 겪진 않아요. 못 겪는 어떤 감정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예 못 겪는다는 아닌데 내 카르마에 주로 겪는 감정 상태들이 있어요. 주로 겪는. 사람들이 감정을 나누면 보통 몇 가지로 나눌까요? 끝이 없죠. 그죠? 예. 감정은 거의 창조되지 않을까요? 예.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처해 있는 여기에서 인식되어지는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어지는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더 중요하겠죠. 지금 나를 볼 줄 모르는데 지식적으로 감정을 배운들 과연 소용이 있을까?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나의 감수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감수 능력.